여러분은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공포영화 보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땐 토요미스테리 같은 거 보면 밤에 잠을 못 잔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영화를 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긴장감도 있게 하는 음악과 분위기가 저를 매료시키는 것 같아요. 공포영화 중에서도 저는 엑소시즘 영화를 특히나 좋아해요. 오늘은 특히나 무섭다고 난리난 엑소시즘 영화를 들고 와봤어요. 들릴 준비 되셨나요? 1988년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팀 버튼 감독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팀 버튼 특유의 분위기와 색깔을 처음 선보이며 앞으로의 그의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령인 바바라 부부의 집에 어느 날 괴짜 부부와 주인공 딸인 리디아가 이사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괴짜 같은 부부의 취향에 화가 난 바바라 부부는 산 사람을 내쫓는 비틀주스를 소환하지만 비틀주스는 아름다운 리디아를 보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리디아는 바바라 부부와 친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중 바바라 부부가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리디아는 비틀주스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바바라 부부가 필사적으로 결혼을 막으며 비틀주스는 모래벌레에 물려 지하로 끌려갑니다. 영화는 유쾌한 분위기와 톡톡 튀는 색깔이 보이는 연출로 향후 유령 신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화는 팀버튼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캐릭터를 첫 선보이며 그의 향후 작품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유령 부부가 사람들에게 빙의하여 해리 벨라폰테의 데이오에 맞춰 립싱크와 군무를 추는 장면입니다. A 1989년 수잔 크롤리가 연기한 마리아는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정신병동에 20년간 갇히게 됩니다. 20년 후 그녀의 딸 이사벨라가 엑소시즘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딸에게 자신의 신체에 긁힌 자국과 십자가 표시를 보여주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이후 사제들이 마리아에게 4명의 악령이 씌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녀에게 엑소시즘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2년 개봉한 데빌 인사이드는 윌리엄 브렌트 벨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구성과 스토리가 훌륭하다는 평가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볼만한 점은 악령의 시인 수잔 크롤리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 정말 일품입니다. 2011년 미카엘 하프스트롬 감독의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는 분위기와 연기력이 다한 영화라고 평가받을 만큼 안소니 홉킨스의 대단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신에 대한 믿음과 의구심을 가진 신학생 마이클이 루카스 신부를 만나게 되며 전개됩니다. 루카스 신부를 만나며 마이클은 점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겪게 되고 루카스 신부와 함께 엑소시즘을 시행합니다. 악마의 빙의된 빙의자는 마이클을 현혹하고 끝내 루카스 신부를 좌절시키는 듯 보이며 교묘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는 알 수 없는 잔인한 결말로 이끌어집니다. 콘스탄틴은 2005년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의 DC 코믹북을 베이스로 한 영화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레이첼 와이즈, 샤이아 라포프, 틸다 스윈튼 같은 대배우들이 나오며 그들의 연기색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돈 냄새 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콘스탄틴은 다른 엑소시즘 영화와 달리 천사와 악마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보다 판타지적 요소를 강하게 보여주어 공포스러움보다는 오락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어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존 콘스탄틴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퇴마의식을 해나가던 중 악마가 인간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건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일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존은 엑소시즘을 수행하는 퇴마사이지만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으며 과거 자살한 경력이 있었던 신에 대해 회의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젤라 도슨 형사를 만나 그녀의 동생과 얽힌 불미스러운 자살 사건에 연루됩니다. 인간 세계 속에서 공존하는 천사와 악마의 혼종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음모가 있었는데 존은 그들의 음모 속에서 지옥의 악마들이 강력한 영매 능력을 타고난 안젤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콘스탄틴은 혼종들의 음모 속에서 인간 세계로 나오려는 악마를 막아내고 자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빌러비드는 1998년 조나단 드미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3시간이라는 긴 상영 시간과 지루한 전개로 보는 게 곤욕일 정도이지만 무려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남북전쟁 시기 주인공 세스가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도망치던 중 자신의 딸 아이를 죽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몇 년 후 세스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며 남편과 딸과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빌러브드라는 이름의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몸은 성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행동은 미성숙한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소녀를 가족처럼 아끼며 보살피지만 그녀가 온 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영화는 엄청 지루하지만 다른 엑소시스트 영화와는 다른 현실 속 인간들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며 극을 이끌고 갑니다. 인보카모스는 2014년 스콧 데릭슨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잔인한 사건의 연속에서 주인공 경찰 랄프 서치가 사건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이상현상들을 마치 범죄 스릴러물과 같은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사건의 장소에서 인보카모스라는 이상한 글자를 발견하게 되고 랄프는 사제의 도움을 받아 이 풀리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을 파헤치게 됩니다. 영화는 다른 엑소시즘 영화와는 달리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포와 분위기를 보여주며 단순 구마의식 이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포제션은 2012년 올레 브루네달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기존의 엑소시즘 영화가 보여준 기독교 신비주의가 아닌 유대교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한 오래된 박스를 마주하고 그것을 열게 되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고 끝내 소녀의 몸이 완전히 그것에게 점령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후반으로 치닫으며 소녀는 엑소시즘을 받게 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는 반전을 주며 마무리됩니다. 영화는 샘 레이미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점은 물론이고 유대교의 분파인 하시드파의 의식으로 엑소시즘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은 2015년 장재현 감독의 영화입니다. 검은 사제들의 백미는 박소담의 빙의된 연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박소담의 연기는 소름 끼치다 못해 공포감마저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은 확실히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엑소시즘이라는 장르의 신선함만으로도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의 엑소시즘과는 달리 이 영화는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토속신앙을 곁들여 표현함으로써 좀 더 리얼한 공포감과 색다름을 선사해줍니다. 영화는 뺑소니를 당한 후 의식불명 중인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소녀를 구하기 위해 김신부는 엑소시즘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 중 그의 구마의식을 돕기 위해 신학생 최부재가 오게 됩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최부재에게 악마의 경고 같은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는 실제로 소녀를 위한 구마의식에 참여하며 공포스러운 현상을 경험하고 악마에게 현혹되어 자리를 도망칩니다. 과연 소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엑소시스트 3편은 1973년 엑소시스트 개봉 후 16년 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는 1편의 엑소시스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영화는 다이어 신부와 킨더만 형사가 15년 전 신들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투신한 데미안 카라스 신부를 추모하며 시작됩니다. 킨더만 형사는 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병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살인 방식이 꼭 데미안 신부가 사망한 시기에 죽은 사형수의 살인법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다이아 신부마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데 킨더만 형사는 병원에 잠복 수사를 하던 중 15년 전 사망한 데미안 신부와 닮은 한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1편 엑소시스트의 악마가 데미안 신부의 영혼을 잠식한 후 사형수의 영혼까지 불러들이며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형사 역을 맡은 조지 스콧의 냉철한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어둠의 파수꾼은 2015년 장가위가 감독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중화권 영화의 코믹 요소와 가벼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팟은 인터넷에 그의 퇴마 영상이 유명해지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팟은 특별한 퇴마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귀신들을 좋은 말로 타일러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너무나 뻔하게 악귀들도 나타나 상황은 팟을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영화는 적당한 가벼움과 러브라인을 보여주고 중화권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저주라는 소재 등이 등장하며 나름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라스트 엑소시즘은 2010년 다니엘 스탐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인칭 시점의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흥미로운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3대째 엑소시즘을 이어오고 있는 마커스 목사가 한 소녀를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마커스는 신앙심은 없고 사기로 엑소시즘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커스는 소녀에게도 현란한 엑소시즘을 선보이며 마치 해결된 것처럼 소녀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마커스는 다시 한번 제대로 엑소시즘을 수행하지만 소녀의 몸을 완전히 장악한 악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보여주며 나름의 충격을 줍니다. 컨저링은 2013년 제임스 완 감독의 영화입니다. 컨저링은 워렌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영화이기도 합니다. 1971년 아일랜드 해리스빌의 페론 가족은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생겨있는 멍자국, 그리고 같은 시간이면 멈춰있는 시계바늘, 이상현상은 계속되며 그들이 키우던 개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워렌 부부가 방문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는데 결국 악령이 캐롤린의 몸을 잠식하며 그녀의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워렌 부부는 악령에 빙의된 페론 가족들을 구해내고 엑소시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는 제임스 완 감독의 꼼꼼한 구성과 연출력이 돋보이며 악령이 가족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공포감과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Wanna play hide and clap? 2016년 컨저링 1의 속편입니다. 영화는 역시 워렌 부부가 겪게 되는 기이한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워렌 부부는 대학 강의를 하며 자신들이 겪은 현상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패기라는 여성이 부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워렌 부부는 망설이듯 하지만 패기 가족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레인이 집에 있는 동안 이상한 수녀 악령이 그녀를 괴롭히며 자신의 남편인 에드가 죽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괴이한 목소리, 물건이 움직이는 현상까지 워렌 부부는 생각보다 강력한 존재의 공포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사건은 악령에 빙의된 척하는 소녀가 꾸민 일로 밝혀지고 워렌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순간 로레인은 영적 능력으로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그들은 다시 패기 가족을 찾아가지만 악령은 완전히 소녀를 잠식하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로레인이 꿈속에서 봤던 건 어떤 의미였고 그녀의 남편 에드는 무사할까요? 영화는 1편 컨저링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협하는 악령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편의 존재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는 2005년 스콧 데릭슨 감독의 영화입니다. 악령에 빙의된 에밀리 로즈를 연기한 제니퍼 카펜터의 미친 연기력과 표정, 그리고 몸짓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에서 있었던 아넬리제 미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에밀리는 부푼 꿈을 품고 본격적인 대학생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 그녀는 방문을 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녀의 잠자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 그녀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상현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녀는 독실한 신자였기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몸이 꺾이고 눈이 뒤집히는 등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그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사제에 의해 구마의식이 진행되지만 에밀리의 행동과 말은 더 광적이고 개의해지는데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빙의된 에밀리의 연기력뿐이 아닙니다. 소녀에게 구마를 진행한 리처드 머 신부가 재판을 받게 되며 그 과정 중 변호를 맡게 된 무신론자인 에린 변호사가 겪게 되는 기이한 공포적인 현상들, 그리고 신부가 법정에서 밝히는 에밀리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한 생생하고 숨막히는 증언 등이 주는 색다른 공포감이 있습니다. 엑소시스트는 1973년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영화입니다. 엑소시스트는 오늘날의 엑소시즘 영화들의 교과서이자 이 작품이 가지는 상징성으로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화를 촬영한 배우와 연출진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고와 사망입니다. 영화는 노신부인 메린이 이라크 북부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조각을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미국 조지타운의 유명 여배우의 딸 레건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을 보입니다. 계단을 뒤로 짚고 내려오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었고 공중에 몸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병원을 전전하던 엄마는 젊은 신부 카라스를 찾아가게 되고 소녀에게 엑소시즘을 수행하게 되는데
영화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 시대에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관객들의 신선함과 공포감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악령이 씌인 소녀의 얼굴, 분비물을 신부의 얼굴에 쏟아내는 장면, 스산한 분위기 속 소녀가 목을 360도 돌리는 장면 등등 현재까지 회자될 정도로 많은 아이코닉한 장면들을 낳은 영화입니다.